한적한 시골 소양리에 온 건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이곳에 할머니가 없다는 건 다인도 알고 있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살던 한옥은 진작에 팔렸다. 다만 그리운 할머니의 정취를 느끼고 싶었다. 추억도 산자락도 그대로인데 큰 건물만 낯설었다. 분명 따스해 보이는 공간인데 가슴 한쪽이 먹먹했다. 햇살 담은 바람을 따라 달콤한 매화향이 났다. 매화나무 옆에는 작은 카페가 나란히 있었다. 그런데 그 카페의 주춧돌이 왠지 낯이 익었다. 다이는 한참을 보더니 어릴 적 숨바꼭질을 하던 곡간체 창고가 카페로 변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들반들한 주춧돌이 시간을 간직한 듯 잠자코 있었다. 당연히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손주 왔냐며 정답게 도닥이는 것만 같았다. 다이는 터져나올 것 같은 눈물을 꾹 참았다. 혹시 아까 연락했던 작가님이세요? 주인 유진이 갓 구운 와플을 가져오며 말을 건넸다. 아, 저는 그냥 지나가다가. 유진은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다. 어떻게 여길? 누나, 아이돌 다인이잖아. 유진을 뒤따라온 스태프 시우는 어쩔 줄 몰라 했다. 다인은 선한 눈매의 유진이 자신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신기했다. 저 사람이 이제 주인이구나 싶어 마음이 놓였다. 분명 할머니가 마음에 들어했을 타입이었다. 여기가 할머니 집이었다고요? 신기하네요. 네, 저 매화나무 기억나요. 할머니가 참 아끼셨죠. 봄에 제일 먼저 꽃이 피는 나무라고 알려주셨는데 1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유진은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할머니와의 추억에 잠긴 다인에게 말했다. 괜찮다면 오늘 여기서 머물다 가시겠어요? 연예인 생활로 불면증과 공황장애를 겪던 다인은 오랜만에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빛 때문일까? 할머니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서일까? 왠지 푹 잘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유진은 드립커피를 내리며 유리창 너머로 소양리 북스 키친을 둘러봤다. 다인과 함께 별똥별을 본 것이 불과 하루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소양리 북스 키친은 다양한 행사를 하는 북카페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북스테이를 결합한 공간으로 총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곳의 이름을 정하는데 2주가 넘게 걸렸다. 각각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권하듯 책을 추천해주고 맛있는 음식으로 힐링하듯 책을 읽으며 마음이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했다. 다행히 손님들은 이곳을 많이 좋아해 주었지만 유진은 장기 투숙 중인 소희가 신경 쓰였다. 소희는 글 쓰는 작업실 프로그램에 2주째 참석했지만 조용하고 왠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소양리 재즈 페스티벌에서 장맛비를 맞으며 열성적으로 즐기는 소희를 보았다. 원래 저렇게 밝은 사람이었던가? 소희씨, 끝나고 추울 텐데 따뜻한 차 어때요? 마음 깊은 곳에 비밀이 떠오르는 어두운 밤, 거센 빗소리를 묵묵히 듣던 소희가 이내 입을 열었다. 이번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저 갑상선 암일지도 모른대요. 순간 주변 공기가 멈춘 듯했다. 그래서 일단 다음 달에 수술하기로 했어요. 바람도 돌연 힘을 잃었는지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하지만 정작 소희는 남의 얘기를 하듯 무덤덤했다. 유진과 시우는 조용히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 소희는 고등학교 전교 1등, 한국대 로스쿨에 이어 작은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한 지 3년째였다. 내후년에 판사가 되려고 준비 중이었다. 그동안 컨베이어 벨트처럼 쉬지 않고 달려왔다고 했다. 사실 10년 전쯤 삼촌이 갑상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암 선고받고 처음 든 생각은 10년이 이렇게 짧은 시간이었나 싶은 거예요. 남들은 제 앞길이 창창하다고 잘하고 있대요. 그런데 정작 저는 이걸 정말 하고 싶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어요. 무작정 달리기만 했죠. 그러다 건강검진 결과가 인생의 급제동을 걸더니 저를 빤히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 진짜 꿈이 뭐였는지 묻는 것 같았어요. 유진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작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셋은 작게 웃었다. 이 책의 작가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결혼이나 학업, 성공에 대해서 도대체 왜? 라고요. 유진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어쩌면 기회인지도 몰라요. 진짜 인생을 살아볼 기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언젠가 오즈의 마법사처럼 각자의 인생을 찾아주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했다. 그렇게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니 오히려 허전했던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유진은 한결 편안해진 소희의 얼굴에서 옅지만 밝은 빛이 느껴졌다. 분명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암 진단을 받은 변호사, 꿈을 포기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남자, 서른이 두려운 청춘들까지 휴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깊은 숲속의 작은 비밀 공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에서 작은 쉼표가 필요할 때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갓 지은 맛있는 책 냄새가 풀풀 풍기는 여기는 소양리 북스 키친입니다.